선박이 투명한 장소가 육지에서 멀지 않아 20분 정도 가다 보니 벌써 저 멀리 하간포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 해변이 제법 크네요. 여기가 완전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닌 탓도 있겠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해수욕 시즌이 아니라서 해수욕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처음 통선이 출발한 장소인 하간포 해수욕장 옆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당시의 그 지긋지긋했던 안개는 이미 다 사라지고 사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일도 마무리했고 약간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쉴 생각에 기쁨도 잠시 출장 나간 저의 매 순간을 감시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일을 마친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가까운 만대항 앞 해상에 설치된 부위가 파손되어 수리한다고 다녀오라는 업무 지시가 있어서 가봐야 어두운 텅 빈 공간을 혼자 채우면서 라면이나 끓여 먹는 집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만대항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회사 욕하면서 궁시렁거리는 것은 잊지 않고 해줍니다. 하간포 해수욕장에서 만대항까지는 정말 가깝습니다. 차로 30분쯤 걸릴까요? 만대항은 태안반도에서도 가장 최북단에 위치하여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산 IC에서도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닥 올 일이 있을까 싶은데 실제 도착해서 처음 만난 만대항의 모습도 전형적인 지방의 작은 어촌 포구 같습니다. 횟집 같은 식당이 몇 개 있고 저쪽으로 방파제와 어선 몇 척이 만대항의 전부네요. 그래도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육지의 끝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주는 왠지 모를 감상과 낭만이 있네요. 저 앞 바다 건너에 서산시 대산읍 독꽃리와 황금산이 보입니다. 황금산은 서산 구경 중 하나이고 몽돌 해변과 코끼리 바위가 제법 유명한가 본데 이름과는 달리 정작 황금은 없나 본데 실제 황금이 있었다면 이미 산이 없어졌겠죠. 여기도 만대항 둘레를 돌아보는 트레킹 코스인 솔 향기길이라는 것이 있네요. 육지가 바다와 만나는 해변 둘레로 바다 위에 데크길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간단히 둘러보고 이제 일을 시작해 봅니다. 여기 업무는 비교적 간단해서 만대항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바다에 떠 있는 등 부표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유속 관측계와 염분 관측계가 파손되어 신품 관측계로 재설치하면 되고 중량물이나 아주 큰 장비는 아니라서 비교적 수월한 작업이네요. 교체 수리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을 작은 어선에 싣고 만대항을 출발합니다. 다행히 바다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시원해서 작업하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대략 30분쯤 왔을까요? 저 앞에 신품 유속 관측계와 염분 관측계를 설치할 등 부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워서 좋네요. 여기는 항로 표지를 위해 설치된 등 부표에 이 해역의 유속과 염분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유속 관측계와 염분 관측계가 설치된 철제 관로의 아랫부분을 물 밑으로 잠기게 설치하여 등 부표에 고정시킨 후에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케이블을 데이터 처리 장치로 연결만 하면 되는 작업이라 어렵지 않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우리 형님들의 파이팅 넘치는 작업 모습 잠시만 보고 가실까요? 철제 관로 장착 후 다이버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관측 센서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하고 바로 만대항으로 이동한 후에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혼자 간단히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서울로 복귀하기 전에 이름만 들어봤던 신두리 해안사구를 방문해 봅니다. 한국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년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태안반도 서북부의 바닷가를 따라 형성된 길이 약 3.4km, 폭 약 0.5에서 1.3km의 모래 언덕으로 내륙과 해안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방문한 하간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위치해서 이 근처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만대항을 포함하여 여러 곳을 한 번에 돌아보면 좋겠네요. 신두리 해안사구는 만대항에서도 멀지 않아 금방 도착합니다. 여기는 초입부터 길 옆으로 펜션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캠핑장과 식음료를 파는 슈퍼마켓들도
제법 많이 들어서 있어 확실히 관광지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해안사구는 가장 안쪽에 있는가 본데 옆의 바다 쪽으로 아주 큰 해변이 있습니다. 이걸 모래사장이 발달한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해변이 아주 크고 넓긴 합니다. 사람이 많진 않은데 족구도 하고 모래성도 샀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네요. 해수욕장은 잠시 구경하고 바로 해안사구로 이동합니다. 신도리 해안사구 안내 표지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모래 언덕이라고 하네요. 안쪽 끝으로 들어오면 제법 광활한 듯 또한 모래 언덕이 펼쳐지는데 바로 신도리 해안사구입니다. 국내 최대의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광활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데 군데군데 풀들이 자라고 있어 모래사구라기보다 그냥 약간 넓은 구릉지 혹은 좀 평평한 언덕 같은 느낌입니다. 개방시간 제한이 있고 심지어 월요일은 휴무고 사구 언덕은 출입 금지네요. 참고하시고 산책길처럼 조성된 길을 따라 해안사구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산책길 양옆으로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길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법 넓고 낮은 언덕에 풀들도 많이 자라 있고 그 사이사이에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목가적이면서도 매우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길을 따라 계속 가서 약간의 경사길을 조금 오르다 보면 데크로 조성된 주변보다 조금 높은 일종의 전망대 같은 곳에 도착하는데 주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의외로 주변 경치가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조금 전 해안사구 들어오기 전 잠깐 들렀던 해변이 저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 정말 큰 해변이었네요. 아주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안반도로 놀러 왔다면 인근의 관광지와 묶어서 한 번에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긴 태양을 피할 곳도 없고 전체가 그냥 땡볕 아래라 한여름 낮에 방문해서 둘러보기에는 좀 불편할 듯하고 여름에는 늦은 오후 정도나 오는 것이 좋겠네요. 산뒤편 저 멀리에 앞서 들렀던 태안화력발전소가 보입니다. 다 근처긴 하네요. 대충 한번 둘러봤고 개방 종료 시간 또 임박해서 입구로 돌아갑니다. 거의 18시에 맞추어 입구로 나왔는데 관리자분이 입구 문을 닫을 준비를 하시네요. 저도 이제 내일의 출근을 위해 집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태안반도 화력발전소 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디로 함께 출장을 가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